오늘은 꽤 힘든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막판에 약간 지수를 조금 이제 낙폭을 줄이려는 그런 시도가 나왔지만 밑꼬리가 달리긴 했어도 조금 이제 부족했던 밑꼬리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황적으로는 어제랑 비슷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금리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시장을 누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별로 흐름을 봐도 어제랑 살짝 유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동안 이제 상승폭이 컸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에 따른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종, 종목 중심으로 조정이 나오고 반대로 그동안 많이 오른 게 없거나 낙폭이 컸지만 실적이 좋았던 섹터 위주로는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방어적인 성격을 띠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시장 조정의 핵심 원인은 결국 수급인데 외국인의 수급이죠. 외국인 매물 출회가 지속되고 있고 오늘도 상당한 물량이 나왔습니다. 성장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죠. 근데 이게 결국은 앞으로 가다 보면 미국과 이란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 리스크가 불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인상에 대한 우려로 바뀐 이유는 결국 물가 때문이죠. 근데 지금 물가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있는 것은 유가입니다. 유가가 올라간 이유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이죠. 결국은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면 생각보다 시장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혹은 다시 한번 분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유가를 다시 한번 자극하고 금리 부담, 시장의 충격 이렇게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거시적으로 체크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만 미국과 이란이 전쟁에서의 협상을 하는지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주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게이트 CEO가 신공장과 장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약간의 해석의 여지는 있어요. 근데 이게 증설을 하기가 싫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말 그대로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반도체 피크아웃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다만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시장은 이유를 좀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밤에 이제 미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다면 이런 언급이 굳이 악재로 작용을 안 했겠죠. 시장이 약했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파업에 대비해서 웨이퍼 투입량을 30% 축소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시면은 그 삼성전자 주가가 거의 보합권에서 플러스까지 가려다가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이 됐어요. SK하이닉스와는 명확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이 파업 이슈에 많이 휘둘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후장에서는 이제 오후 3시 정도에 이 파업 관련된 그 노사 간의 협상이 타결이 될 것이다라는 약간의 이제 찌라시 이런 소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를 당겼는데 궁극적으로는 아직은 협상이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다. 근데 거의 다 온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에서의 조금 이견이 있는데 요걸 이제 언제 잡아나갈 수 있을까 그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 확실히 이 노사 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되면 일단은 저가 매수를 하려는 수급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은 좀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4월 FOMC 의사록에 대한 경계감도 있습니다. 역시 지금 핵심 화두, 금리, 유가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다 보니까 의사록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 케빈 워시 이제 신임 의장이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도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아직 시장은 미지수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제 보여드린 걸 다시 한번 볼게요. 어제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결국 핵심이라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외국인의 코스피 비중에 대해서 보여드렸어요. 어제는 제가 표를 따서 보여드렸고 이건 그냥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입니다. 아예. 그러니까 들어가는 걸 보시면 지금 5월 18일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외국인 코스피 비중이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는 39.21%입니다. 유가증권에서. 근데 어제는 39.43입니다. 0.2%포인트가 더 올라갔어요.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비중은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술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비중이 과도해서 맞추려면 외국인이 더 팔아야 된다. 이 소리라는 거죠. 어제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어제 외국인의 비중이 올라간 것은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어제 반등을 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으니까. 근데 오늘은 꽤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나마 덜 빠졌지만 SK하이닉스는 꽤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도 많았죠. 그러면 외국인 비중이 5월 19일 찍힐 때는 이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 역설적으로 지수가 빠지면 빠질수록 외국인의 매도 강도는 약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지수가 빠지면 외국인의 국내 주식 비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테니까.
근데 반대로 지수가 올라가면 외국인의 비중이 더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때 만약에 비중을 맞추기 위한 매도를 한다면 외국인의 매도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 근데 오늘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거의 7조 원 정도. 이렇게까지 나왔다는 것은 외국인의 비중이 이제는 줄어들 개연성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어쨌든 국내 증시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조정이 더 나올 수 있지만 이게 뭐 계속해서 이제 하방 추세로 가지는 않을 거고 조만간 반등에 대한 트리거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트리거가 일단은 첫 번째는 실적이 되겠고 두 번째는 미국과 이란이 요 전쟁에서 합의점을 찾는 그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특징 섹터를 보면은 전형적입니다. 자, 오늘 강세를 보인 섹터가 일단 보험주. 근데 보험주가 올라간다는 건 뭐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혹은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제 이어서 또 보험주가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시장이 강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엔터주랑 게임주, 방산주가 오늘 셌습니다. 이 세 섹터의 공통점이 뭐냐? 시장이 강할 때도 좀 많이 소외를 받았었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좋았던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종목들이 강했다는 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실적은 좋지만 반도체에 가려서 못 올랐던 섹터들은 약세장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실적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장의 소외돼서 안 가면 함부로 교체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이런 약세장에서 실적주들이 반도체에 가렸던 실적주들이 빛을 발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터주는 SM과 JIP 엔터, YG 엔터 오늘 다 플러스였어요. 네, 하이브도 잘 버텨줬고요. 게임주, 펄어비스 실적 엄청 좋은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렸다가 오늘은 반등 시도가 좀 나왔고요. 컴투스와 NC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방산주, 실적 너무 좋지만 계속 밀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스페이스 X의 3단계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첫 번째는 지분 보유, 네, 두 번째는 스페이스X의 부품 공급, 세 번째는 국내 우주항공주의 재평가. 근데 저는 투자 관점에서는 이 세 번째를 본다라는 말씀을 한 두세 번 정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 안에 들어오는 종목이고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도 역시 마찬가지. 물론 미국과 이란이 다시 교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방산주가 견인된 부분도 있어요. 네, 그것도 같이 영향을 미쳤지만 어쨌든 오늘은 전반적으로 실적 대비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올라왔다.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자동차랑 로봇은 꽤 많이 빠졌죠. 현대차, 삼형제, 그 다음에 로봇주들. 이것도 금리 인상에 민감해요. 지금 성장주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자동차는 성장주로 바뀌려고 하고 있고 로봇은 누가 뭐래도 성장주입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를 피할 수가 없죠. 그에 따른 조정이 좀 세게 왔다라고 보고, 근데 저는 이제 자동차 중에서 현대, 기아, 현대 모비스 중에는 기아를 제일 개인적으로 선호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기아가 이 세 종목 중에 모멘텀은 제일 약합니다. 현대 오토박 에버까지 치면 네 종목 중에 모멘텀은 제일 약해요. 근데 그만큼 못 올랐고 제일 싸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그나마 기아가 덜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보수적인 매매는 상승장에서는 덜 먹습니다. 당연한 건데 하락장에서는 피해를 덜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또 개인 성향이기는 한데 가족분들께서 성향에 따라서 또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똑같아요. 만약에 지금 자동차주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오토, 에버 중에 본다면 저는 기아가 여전히 싸기 때문에 모멘텀은 제일 약할지언정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이슈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국내 시장 복귀 계좌의 잔액이 2조 원에 육박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5월 달이죠. 5월 달 안에 와야 세금이 100%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5월 달 말로 갈수록 국내 시장 복귀 계좌로 자금이 좀 들어올 거예요. 물론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거의 130조 원이 넘고 CMA 잔고가 1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2조 원, 3조 원 정도 들어온다고 엄청 큰 도움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꺾이다 보니까 뭐 조금이라도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지 해서 요걸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어쨌든 5월 안에 복귀를 해야 그러니까 이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복귀 계좌 잔액이 좀 더 증가한다면 약간의 하방 경직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다. 요거고. 자,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다 한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빼도 40, 50%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거의 다 한 거긴 하지만 다른 섹터도 대부분 실적이 좋았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컨센서스 대비 성과를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꽤 많이 나왔어요. 반도체 말고 다른 섹터에서도요.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의 코스피 상승을 정당화합니다. 다만 속도의 문제였다는 생각은 제가 분명히 들죠. 코스피 지수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 여기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여기까지는. 보시면 여기까지는 안정적인 우상향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상승폭이 가팔라져요. 그러면서 요때 변동성이 커졌죠. 변동성이 커진 이후부터는 주가가 다시 안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변동성을 말씀드렸고 요게 하방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면 이제 주가 급등이 나타난 게 6,000포인트 후반대니까 최대 6,000포인트 후반 정도에서 7,000포인트 정도 선. 근데 이제 20일 이평선이 여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2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1차적인 지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밀렸기 때문에 외국인의 코스피 비중이 줄었을 거예요. 그럼 외국인이 맞춰서 매도를 줄이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외국인의 수급이 핵심이고 그 부분은 내일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다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기판도 장기 공급 계약이 좀 확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LG 이노텍이 또 괜찮았습니다. 물론 삼성전기나 이수페타시스는 또 밀렸는데 기판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버티는 흐름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메모리 중심으로 장기 공급 계약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기판도 장기 공급 계약이 확대되고 있다. 실적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부분이고 아직은 뭐 시장을 엄청 흔드는 이슈는 아닌데 이 한타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치류로부터 걸리는 거고 실제로 한타바이러스 사망자도 좀 늘어나고 있는 편이고요. 사람과 사람 간에도 전염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제약바이오주가 좀 올라가기는 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가는 흐름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타바이러스 이슈가 아직은 시장에 큰 영향은 아니지만 이게 확산된다면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추이는 제가 계속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그 전력 수요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글로벌 데이터 전력 수요 전망인데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뭐 미국, 그다음에 중국, 뭐 유럽 할 것 없이 다 이제 전력은 계속해서 엄청나게 필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데이터 센터 향 전력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 데이터 센터 향 전력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플러스 어떤 전력도 필요한 거죠? 피지컬 AI 향 전력도 필요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촉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배터리도 그냥 배터리만 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폭발하는 상황에서 피지컬 AI에도 전력을 공급해야 되니까 지금 보시는 이 표보다도 더 전력 수요는 견인되겠죠. 지금 이거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전망이니까.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최종 에너지 중에서 전기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력 비중이 계속 증가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전기를 만드는 데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 석탄과 원유입니다. 석탄과 원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 관련주라고 하면 원전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들고 그다음에 풍력, 그리고 태양광, SOFC, 가스터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석탄에서도 많은 전기가 생산되고 있어요. 원유에서도 많은 전기가 생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친환경으로 가고 싶어도 전기가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당장 석탄을 안 쓸 수가 없고 당장 원유를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종 딜레마죠. 안 그래도 전기 수요가 폭증하는데 환경 때문에 석탄과 원유를 덜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원유값은 또 폭등을 했고 에너지에 대한 부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재생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 관점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뭐 풍력, 태양광 업체들이 실적이 아주 안 좋냐? 아니요. 경고예요. 풍력의 대표주 CS 윈드 괜찮고요. OCI 홀딩스. 요즘에는 뭐 하나솔루션과 OCI 홀딩스가 약간 대장주 자리를 놓고 대결하는 구도인데 실적 견고한 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은 언제든지 역전에 대한 드라마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지금 되게 어려운 여건이기는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시장 빠질 때 2차 전지주도 같이 빠졌는데 저는 여전히 이제 2차 전지주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피지컬 AI로 가면서 2차 전지의 사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슈가 많이 됐던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을 이끌고 있는 EV, 전기차, 그 다음에 ESS 요걸 보시면 보급형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는 뭐가 중요하냐? 가격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싸야 돼요. 비싸면 안 됩니다. ESS도 싸야 되고 보급형 전기차도 당연히 싸야 돼요. 에너지 밀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ESS는 특히 에너지 밀도가 안 중요해요. 왜? ESS는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밀도 안 좋으면 그냥 더 많이 배터리 써서 박아 놓으면 됩니다. 그 배터리의 강점을 가진 건 어쨌든 중국 업체예요. LFP 배터리는 중국이 그동안 이끌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급형 EV에서도 밀리고 ESS도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뼈아프게 겪었었던 이유고 그나마 프리미엄 전기차 부분에서는 에너지 밀도가 중요하니까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 명맥을 좀 유지해 왔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2차 전지가 들어가는 새로운 분야가 생겼죠. 네, 휴머노이드와 이제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네, 요거는 이제 수직 이착륙 장치를 EVTOL이라고 이제 하는데 UAM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휴머노이드랑 UAM, 수직 이착륙 장치에는 가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 에너지 밀도가 중요합니다. 에너지 밀도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전반적으로는 잘합니다. NCM 배터리에 강점이 있으니까. 하이니켈 배터리, 울트라 하이니켈 배터리, 니켈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배터리죠.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와 울트라 하이니켈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고 테슬라의 옵티머스에도 LNF가 제공하는 울트라 하이니켈 배터리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통형 배터리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와 이제 수직 이착륙 장치, UAE 시장이 오면 그래도 UAM 시장이 오면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가능성을 꾸준히 찾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제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의 2차 전지주가 다 밀리기는 합니다. 현재로서는. 네,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시장이 조금 안정되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2차 전지주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도 꾸준히 체크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저랑 같이 한번 트래킹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넥스트레이드의 움직임을 한번 봐야겠죠. 움직이는 종목 보면 STX 엔진에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약간의 이제 매각 이슈랑 요게 섞여서 나왔던 것 같고 동아 ST가 올라왔습니다. 일부 제약 바이오주들이 조금 보이죠. 바이오니아, 한스바이오메드. 제약 바이오주가 오늘 진짜 아쉬운 게 초반의 흐름을 보면 일단 좀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다가 시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졌거든요. 그래도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는 제약 바이오주가 선방을 하긴 했거든요. 지금 제약 바이오주가 확실히 약세장에서 더 세게 밀리진 않으려는 약간의 좀 발버둥은 있는 것 같아요. 알테오젠도 일단 양봉을 띄는 흐름이기는 했고요. 그래서 바이오니아, 삼진제약, 뭐 한스바이오메드, 기타 이제 신풍제약, 제약 바이오주들이 일단은 넥스트레이드에서 살짝 올라옵니다. 내일 반전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 되고 애경케미칼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테마주죠. 네, 나트륨 배터리, 소디움 배터리의 카본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올라옵니다. 백신인데 이게 아무래도 한타바이러스 관련해서 좀 올라오겠죠. 녹십자홀딩스, SK바이오사이언스. 그래서 한타바이러스는 이제 일부 제약바이오주의 투자심리 개선 요인인데 이게 전체 제약바이오주까지 견인하는데 힘을 좀 보탤 수 있으면 좋겠죠. 특히 제가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에 국민성장펀드가 출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은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20%까지는 이제 손실을 정부 기준으로 좀 완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출시되면 국민성장펀드가 제약바이오주를 담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은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수익 반전, 그러니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번 달 말부터 있을 아스코, ASCO, 임상, 2상, 3상 관련된 그러니까 후기 임상 결과들을 발표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번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를 보고 다만 어쨌든 금리가 문제긴 합니다. 제약바이오주는 금리 인상 피해주예요. 누가 뭐래도 그래요. 근데 지금 시장을 누르는 것은 어쨌든 핵심은 금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아직까지도 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미국과 이란,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접점을 찾아 나간다면 금리 인상 우려감이 빠르게 해소되면서 제약바이오주도 생각보다 빠르게 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죠. 핵심은 어쨌든 실적 주면 보유하자.
그리고 대형 제약 바이오주는 정말 많이 밀리긴 했다. 요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안고 한번 내일부터 다시 한번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